네, 5월 11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달달한 수익을 위한 오후장 레시피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젯밤에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렇죠. 일단은 국내 증시가 한숨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전장에 좀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살짝 조금 빠져서 아쉽긴 해요. 그래도 당분간은 우리 증시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이번 주 이제 월화수 3일 내내 이제 가격 조정을 조금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PI 지표 발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좀 해소가 됐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덜 나왔어요. CPI 지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사실 CPI 자체보다는 이 CPI로 인해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느냐 아니면 이제 금리를 동결하느냐. 그게 이제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6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 돼 보인다. 그리고 CPI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6월 달 이제 CPI 지표가 9%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고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헤드라인 CPI를 이제 집계하기 때문에 작년 5월, 6월 달 물가가 막 8%, 9% 이렇게 이제 급등했었던 수준에서 거기에서 올해 얼마나 더 올랐는지를 이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될 5월, 6월 달에 이제 물가는 아마 4월 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낮아졌다. 동결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좀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투자 심리를 서서히 좀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뭐 국내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면서 역시나 또 로봇하고 AI 관련된 종목들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도 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레시피를 좀 짜봐야 될까요? 네. 어제까지 제가 이제 또 자동차 종목 그리고 자동차 종목의 로봇을 이제 좀 맞아요, 끼워 맞춰가지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좀 강조해드려야 될 섹터가 있거든요. 오늘 오후장 이제 달달한 한 줄 레시피는 네. 바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AI 표현을 한번 네요.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또 AI예요. 사실 제가 5월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많이 좀 강조해드렸던 섹터가 AI, 로봇,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인데요. 맞아요. 오늘 구글 이제 알파벳이 바드라고 하는 이제 챗GPT의 좀 대항마라고 할 수 있겠죠. 생성형 AI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미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테스트 버전이 이제 공개가 좀 됐었는데 오늘 이제 전 세계 180개 국가에 동시에 우리나라와 이제 뭐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180개 국가에 이제 전면적으로 오픈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언어 모델 이제 팜2가 탑재가 됐다라는 게 특징이고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구글 렌즈하고 이제 결합을 해 가지고요. 이미지를 던져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미지로 답변하는 게 가능하대요. 저도 그래요? 이걸 지금 써보질 않았는데 신기하네요. 네. 기사 나온 것만 보면 포토샵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 포토샵 만든 회사가 어도비라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 어도비랑 협약을 해가지고 생성형 이제 AI의 저작권 문제까지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음원을 생성하는 거,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동영상 생성하는 이제 생성형 AI가 되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AI를 좀 뛰어넘는 또 다른 이제 기능까지 탑재가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혈안이 좀 되어 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좀 빠르게 발전을 하면 인간한테 어떤 이제 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이제 그런 주제가 실제로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제 다뤄지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변하는 거, 이 구조적인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인공지능 쪽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를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자동차였는데 오늘은 AI 관련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또 지수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나스닥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는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1%까지 상승을 하다가 네. 좀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차 전지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게 840포인트가 뭐 특별히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는 아닌데 오늘도 이제 840포인트를 찍자마자 그냥 우당탕하고 네, 지수가 좀 맞아.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뭐 빅테크 기업들 좀 강했고 반도체 기업들도 좀 올라오고 사실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도 아무리 못해도 한 1% 이상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지수 그러니까요. 상승폭을 보면 0.5%도 못 올라가고 있어서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3일 연속으로 조정받은 거에 비하면 반등 강도가 조금 약하다.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좀 다뤘던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조금 이제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언급해줬던 것처럼 여전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좀 약해요. 얘네들이 아무리 못해도 한 3%에서 5% 정도는 좀 올라가줘야 지수도 이제 좀 들썩들썩 힘을 받고 올라갈 텐데 오늘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1% 전후에서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힘을 조금 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유독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또 코스닥 시장에 매도가 조금 강하게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 숫자보다 좀 많고 특히 맞아요.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좀 나왔잖아요. 6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아래로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국내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살짝 주춤주춤할 때 사실 뭐 좀 담고 싶었던 종목들을 좀 담아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틀 전에 이 시간에 네. 편입했던 SP 시스템스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리뷰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도 한 3%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더 올라갔거든요. 네. 이틀 만에 지금 2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17,000원 선까지 바라보자라고 어제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유효할까요? 오늘 거의 근처까지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많이 무거워졌으니까 한쪽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거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로봇 업종이죠. 이틀 전에 SP 시스템즈 현대차가 이제 울산에 공장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보다 더 먼저 움직인 종목이 SP 시스템즈였거든요. 그날 장중에 15% 급등했다가 어저께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아침에 12%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17,000원 근처까지 2차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25%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매수 백점만 좀 잘 잡으면은 하루 이틀만 해도 막 20%, 25%씩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 뭐 전기차 전용 공장 이제 건설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든 반도체든 공장 자동화, 그리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끊임없이 이슈가 또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어저께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두산이 네. 두산 로보틱스 연내 이제 상장 6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면 10월 안에 이제 상장 맞아요.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다른 로봇 종목들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1등 기업이고 얘가 상장되면 뭐 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릴 수급을 수도 다 있잖아요. 빨아먹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악재가 안 되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아무리 못해도 한 2조 원 이상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2조인데 매출액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3배가 넘기 때문에 저는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장주의 시총이 이렇게 이제 높게 평가를 받으면 나머지 종목들 시총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 추진을 하는 게 다른 로봇 종목들한테도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장이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도 오늘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로는 뭐 정부의 지원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장 이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 섹터 눈여겨보시면서 또 SB 시스템즈 17,000원 선까지 2차 목표가 달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어제 편입했던 5월 10일에 편입했던 네. SBB테크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도 좀 박수 치고 갈게요. 하루 네. 만에 10%대 수익권에 맞습니다.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봇 종목을 자동차 업종에 갖다 붙였잖아요. 맞아. 그 이유를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자동차 공장을 만들더라도 로봇이 이제 정말 많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SP 시스템즈를 놓치신 분들 후속주로 제가 SBB테크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SBB테크도 10%가 넘는 이제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저께 정말 거의 최저점에 장중에 빠지고 있을 때 최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아마 접근을 같이 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10% 넘는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걸 보시면 오늘 10%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티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아직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정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권 공략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SBB테크도 추세적인 상승을 좀 강하게 한번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SBB테크까지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AI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두 종목 다 AI 관련주일까요? 하나는 AI고요. 하나는 또 로봇, 로봇 후속주 또 맞췄네요.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좋아요.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I 관련된 종목 27,300원 현재가로 마음 AI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는 마인드랩이 사명을 이제 바꾼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인드랩을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이 인공지능 챗 GPT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 그다음에 이제 마음 AI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음성 인식 기반의 AI 이제 CC 사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수의 이제 AI 엔진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음 AI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AI 솔루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마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AI 솔루션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 등록되어 있는 API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각자의 이제 수요에 맞게 예를 들어서 AI 콜봇, 뭐 AI 튜터, AI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AI 경비원 이렇게 각자의 요구에 맞는 AI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음 AI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오후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낙폭이 막 커지면서 셀바스 AI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조금 확대됐는데 실은 어제부터 삼성동의 이제 코엑스에서 AI 엑스포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오. 거기에 마음 AI가 이제 또 참가를 해가지고 네. C램, 뭐 인텔 코리아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가상 인간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AI 플랫폼을 소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또 챗 GPT의 대항마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공개를 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서비스가 이제 런칭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뭐 규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파이가 커지고 있는 단계다라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 AI나 뭐 솔트룩스나 제가 여러 차례 또 소개해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나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금 구간이 또 로봇 종목들처럼 좋은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제가 지금 잡아왔는데 1차 목표가는 짧게 좀 3만 원 좀 잡지만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3만 3천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마음 AI를 오늘 편입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로봇 종목인데요. 어쨌든 뭐 로봇이나 AI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제가
로봇 종목은 거의 지금 뭐 백발백중으로 그러니까 뭐 바닥에 다 있는 종목이건 뭐 위에 있는 종목이건 그냥 딱 찍으면은 며칠 안에 그냥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SP 시스템스 놓치신 분들 그리고 어제 SBB테크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로봇 종목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34,500원 현재가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스타는 제조용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LG그룹이 로보스타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지분 33.4%를 LG전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다가 LG를 좀 붙이면은 주가가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 LG 로보스타로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LG를 안 붙이냐면 로보스타가 주요 고객사가 LG전자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쪽으로도 로봇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솔루션 이제 장비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네 마네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LG와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경쟁 관계를 유지하던 기업이었다 보니까 앞에 이제 LG가 붙어 있으면 대놓고 이제 갖다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저는 LG를 안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지분 구조를 보면 LG 그룹의 이제 계열 회사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또 로보스타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에다가 로보스타를 한번 또 갖다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어제 나온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LG전자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전장 관련된 수주를 무려 100조 원을 달성을 한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LG가 이제 전장 수주액이 60조 원 정도였고 2022년 작년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80조 원까지 성장을 했고 올해는 100조 원을 이제 돌파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로보스타가 만든 이제 양파형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로봇들이 단순히 이게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는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이제 전공정에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에서 폭발적인 이제 수요가 수반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 LG전자가 가전제품 만드는 거 외에도 지금 전장 쪽 매출이 수주액이 지금 100조가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력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첨단 산업에 사실상 이제 로봇들이 계속 이제 좀 채용이 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생산성은 저는 훨씬 더 좀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로봇들, 특히 이 로보스타가 잘 만드는 제조용 로봇, 스테이지, 공정 장비 로봇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캐파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고 LG전자의 어떤 전장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어저께 편입을 했던 SBB테크도 주가가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 지금 눌러 앉아 있는 상태예요. 오늘 10%, 11%가 급등을 해도 티가 별로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BB테크하고 로보스타 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이제 장담을 못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 이제 매수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 밴드를 딱 정해놓고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를 일단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한 15%에서 20% 정도 목표 수익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P시스템스와 SBB테크를 놓치신 분들은 오후장에 로보스타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달달한 수익을 위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